앱을 만들고 난 이후부터 전기차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와 협업을 원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기자동차 통합 플랫폼 EV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베리의 대표 박용입니다. 회사 이름을 처음에 만들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는데 앞으로 하드웨어는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소프트웨어의 소프트, 그리고 포도송이 같이 EV의 영역에서 밀도 있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포도를 연상하는 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베리가 저희 회사의 명입니다. 2015년 당시에는 굉장히 유가가 높아서 그때 경유차를 타고 있는데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와이프가 전기차를 타보는 게 어떻겠냐, 전기차에 지원금도 많이 주고 충전기도 집에다가 무료로 설치를 해준다고 하길래 처음에 제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전기차라는 게 충전할 때도 많이 없다고 하는데 괜히 사서 고생은 아닌지 고민들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요. 와이프가 전폭적으로 사자고 얘기해 주는 바람에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전기차를 사게 됐습니다. 전기차를 신청을 했는데 되게 운이 좋게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고 나니까 어떤 전기로 가는 차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타는 거 길게 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전라도 광주에서 서울까지 직접 차를 몰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을 다 데리고 전라도 광주로 전날 내려갔거든요. 전기차를 타고 보니까 비가 막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에 서리가 끼길래 에어컨을 제가 켰거든요. 전기가 많이 줄어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다음 충전소까지 갈 부분들을 계산을 했었는데 도저히 다음 충전소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정보를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트를 보니까 주위에는 제가 갈 수 있는 충전소가 없어서 주변에 있는 가까운 구청에 모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구청에서 충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구청에 가서 충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 정보가 정확하게 있지 않고 알아보면 충전할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정보가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제가 서울에 와서는 EV 인프라라는 앱을 만들어서 전기차 유저분들이 이렇게 충전하는구나, 충전소는 여기 있구나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앱을 만들고 난 이후부터 전기차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와 협업을 원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모바일 쪽의 개발자였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앱은 아니고 통신, 콜, SMS 이런 텔레포니 영역에 있는 개발을 주로 했었고요. 회사를 다닐 때는 자동차의 통신 레이어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도 같이 했습니다. 네, EV 인프라는 제가 처음에 앱을 만들려고 생각한 의도처럼 각각의 전기차 충전소 정보가 위치라든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전기차 충전소 정보를 다 가보고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었기에 저희 전기차 유저분들이 직접 사용해 보신 후기들을 올려놓는 앱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자연스럽게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의 실시간 정보, 그리고 충전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EV 인프라의 충전 정보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국에 약 34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 정보뿐만 아니라 고객분들이 이동을 하셔서 충전한 내역들도 같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정보를 고객분들이 올려주신 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여정 자체가 충전소 정보를 확인하는 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한계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전의 에너지 스타트업으로 선발이 된 이후에는 한전이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 MS 기준으로 한 50% 이상의 굉장히 많은 수의 전기차 충전소를 저희 EV 인프라 회원이 저희 회원 카드로 직접 가셔서 충전하실 수 있게끔 시스템을 열어주셨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통신사에도 알뜰폰 사업자가 있는 것처럼 알뜰폰 사업자는 대기업들의 통신망을 활용해서 통신 사업을 하시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충전 사업자가 운영하시고 계신 전기차 충전기를 빌려서 운영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별도의 수익을 얻는 구조로 만들게 됩니다. 향후에 저희가 이런
충전소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게 되었고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 충전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이 동남아시아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전기차 충전소를 설립하고 운영하시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이 전기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이 반도체 등이 많이 수출되고 있고요. 이거와 같이 충전소를 모니터링하고 관제를 할 수 있는 저희의 EVI 허브 등의 소프트웨어의 니즈들도 굉장히 많아서요. 베트남 또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의 어떤 국가에 저희가 계속 수출을 하고, 실제로 저희가 해당 국가에 수출을 직접 진행을 하면서 해당 국가에 같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충전 생활 플랫폼이라고 하는 또 명칭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유저분들이 사용을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유저분들이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객분들의 질문들, 그리고 고객분들의 이야기들을 최대한 빠르게 고객분들께 답변을 드리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객분들이 올려주시는 글들은 알람으로 저희한테 와서 이 알람으로 온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고,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계속 대응을 해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말이든 또는 밤이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했을 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바로 지금의 EV 인프라를 있게 한 원동력이 아닌가, 고객들의 이야기가 들어오고 그거를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됐다는 것이 가장 힘들기도 하지만 또 돌이켜보면 가장 뿌듯했던 기억이기도 합니다. 사실 EV 인프라 하면 전기차 유저분들이 사용하시는 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기차 충전소를 사용한 경험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올려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전기차 유저분께서 내가 충전하러 충전소에 왔는데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더라. 그래서 지갑 사진을 앱에 올려주시고 이거 주인이 있으시면은 가져가셔라 하고 글을 올리셨어요. 근데 3분도 안 돼서 그 지갑의 주인분이 그 지갑 내 거라고 하시면서 직접 그 충전소로 가시겠다고 하시는 글이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충전소를 중심으로 유저분들께서 소통을 하시고 이걸 활용을 하시고 계시구나. 굉장히 개발자로서도 뿌듯했고요. 이렇게 유저분들이 활용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수기 공모전은 저보다도 더 어려운 부분을 딛고 사업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심사위원의 눈에 띌까라는 제목을 고민을 했었고요. 그것이 바로 3시간이면 올 거리를 12시간이 걸려서 온 계기로 한번 만들어보는, 뭔데 12시간이 걸렸을까 꼭 읽어보시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제목을 지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그 12시간이 걸려서 한 8번 정도 충전해서 온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140km 가는 차였고 에어컨도 켜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고속도로에 충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밖으로 나가서 충전을 해야 됐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경험이었지만 사업을 하는데 계기가 된 아주 중요한 경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들을 저희가 창업한 이후에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크게 2가지에 대한 지원 사업을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지원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정부 주도 하에 있다 보니까 이 정부가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업에 이 해당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정부 주도 사업을 같이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2개는 정말 이 회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곧이 지원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2번째 부분인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했었고, 특히 가장 저희한테 의미가 있었던 부분들은 바로 이 테크니컬 인큐베이터, 바로 팁스 프로그램입니다. 이 팁스 프로그램은 이제 매칭 펀드를 통해서 저희 투자사에서 투자를 하고 저희의 사업을 정부에 알려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함께 이 부분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가 첫 번째 발표했을 때는 아쉽게 떨어졌지만 2번째 발표했을 때는 다행히 붙어서 저희가 이 정부 매칭에 대한 펀드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요. 당시에는 한 5명 정도
20명이었던 회사가 이 팁스 프로그램을 받고 나서는 1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회사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창업 시장이라는 부분이 요즘에는 평생 직장 개념이 없다 보니까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어떤 사업으로 창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가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화제일 텐데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창업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걸 잘할 수 있지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주변에 사람들이 무엇으로 불편해하고 있지? 라는 생각으로 먼저 다가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전기차를 탄 부분이 가장 먼저였지만 이런 충전소 정보라든지 또는 충전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직접 한번 해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좋아, 내가 이런 부분을 한번 내가 창업해 봐야지 라고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 제가 지치거나 아니면 실패했을 경험이 높을 텐데요. 결국은 내가 힘들어야 됩니다. 뭐 시스템을 좋은 거를 붙여서 또는 어디에 API를 좋은 걸 끌어와서 내가 서비스를 해야겠다라는 건 사실은 남도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고객분들의 질문을 이해하고 하나하나 답글을 달고 그걸 통해서 고객이 우리 앱을 계속 쓸 수도 있게끔 나만의 어떤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 내가 힘들어야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인정하고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가 올 거야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와 또는 일들을 해왔는데요. 얼마 전 발생한 이 아파트의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전기차 유저분들 또는 전기차를 타시고자 하는 유저분들께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전기차에 대한 화재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그렇게 우려하실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충전 중에 그렇게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빈도도 낮고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런 화재와 관련된 부분을 스프링클러라든지 화재를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이 솔루션을 고도화해서 고객분들이 실제 전기차를 직접 타실 때에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 지금보다 더 편하게 전기차 타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가족한테 얘기를 하면 참 미안한 게 많죠. 특히 우리 와이프 주말에도 일한다고 애들 어린데도 같이 못 놀아주고 했던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챙겨줘서 제가 사업에 더 전념해서 오늘의 결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얘기 같이 전하고 싶고요. 특히 사업을 해보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없더라고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 EV 인프라, 그리고 EVI 허브, EVI 데이터 등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을 직접 운영하고 개발하고 고객분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고객분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느낍니다. 특히 지금 전기차 시대에 이르러서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들도 고객분들께 계속 전달해 드리느라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기 자신의 일처럼 해주고 계신 저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될지 또는 내가 창업을 하면 뭘 조심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다시 창업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제가 창업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으시지 말고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는 멘토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멘토분은요, 당신 절대로 이 사업하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뽑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그런 소중한 창업 아이템들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멘토분들이 하나하나 다 보시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어떤 방향성들을 많이 말씀을 주시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사업이
조금 더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